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 김의겸과 오랜 악연입니다. 예, 두 사람의 설전 장면을 저희가 참 꽤 많이 봤는데 최근에도 있었죠, 그런 장면이. 네, 맞습니다. 이틀 전 법사위에서 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과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언급하자 이 한 장관이 김 의원의 과거 흑석동 상가 투자 의혹을 겨냥하듯 맞받아쳤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동훈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만배 누나에 대해서 서면 조사라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단 부동산 업계의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며칠 전에도 법사위에서 충돌했잖아요. 네, 지난 27일에 예. 이 김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아들의 학폭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이 정순신 변호사 관련 공격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연신 손을 떠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손을 왜 떨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가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 의원은 이 한 장관이 이 잘못된 정보로 공격했다면서 잔기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잔기술인데 잘못된 정보로 저를 역공을 해서 그러니 제가 속에서 열불이 부르르 떤 거죠. 네. 네, 문제는 지난 24일 김 의원이 대변인 자격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를 결정한 이 당무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 만장일치라고 거짓 설명으로 논란이 되자 이때는 그 정도의 장기술은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둘러댔는데요. 이를 두고 본인 장기술은 괜찮고 남의 장기술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두 사람의 악연이 꽤 오래됐죠? 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김 의원이 2021년 6월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자 당시 좌천돼 있던 한 검사장을 향해서 12.12 쿠데타를 기획한 허화평 같다 이렇게 비난했고 한 장관도 지지 않고 김 의원을 향해 허문도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허문도 씨는 기자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대통령 공보비서관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도 한 장관을 향한 김 의원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서 민주당 의원을 따라가 악수를 했다. 또 이재명 대북코인 수사를 위해 미국 출장을 갔다 이런 의혹이 제기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 장관이 이 윤 대통령, 김현영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 장관이 발끈했고 결국 10억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고발까지 당하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즐긴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올 초에 이 가짜뉴스에 대한 반성 대신에 소송에서 반드시 이긴다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해 말에는 이 법적 후원금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다 채웠다고 자랑하면서 이 한 장관에게 고맙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민영사를 제기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후원금을 보내준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네, 이 때문에 이 내년 총선에서 군산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김 의원이 한 장관과의 설전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한동훈, 김의겸과 오랜 악연의 느낌표는 큰 기술로 진검승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물론 이 야당 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당한 공격을 하는 걸 뭐라 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신문기자 출신으로 팩트를 강조했던 이 김 의원이 유독 자신의 가짜뉴스만 장기술이라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주기 충분할 겁니다. 이 장기술이 아닌 이 팩트라는 큰 기술로 나서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MZ에 올인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층인 MZ세대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8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요. 이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최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청년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미 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MZ세대에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네, 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요, 이 윤 대통령의 MZ 사랑이 후보 시절부터 남달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에 2030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이 온라인 캠페인인 민지야 부탁해를 시작했습니다. 또 당시 윤 후보는 대선 캠프에 이 청년 보좌역을 신설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요. 또 MZ 사이에서 유행하던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동참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대선 기간 내내 이 MZ 세대 공략을 최우선 순위로 놨습니다. 이런 행보를 보면 MZ세대가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이 2012년 대선 때까지만 해도 2040 세대는 진보 진영을 지지하고 50대 이상은 이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구도였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변화가 감지되더니 실제 지난 대선에서는 이 젊은 층의 지지가 윤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MZ세대인 2030 세대가 전체 판세를 좌우하는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요. 여야 모두 젊은 층 공약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죠. 네, 이 최근 주 69시간 문제로 혼선을 겪으면서 실제로 이 젊은 층 지지가 크게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이 1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지지율도 30%대까지 떨어지면서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MZ세대의 실망감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MZ세대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한다 절박함이 그만큼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윤, MZ에 올인하는 이유의 느낌표는 미닝아웃을 기억하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미닝아웃이라는 말은요, 이 본인의 가치관이 뚜렷한 MZ세대가 이 소비를 할 때도 가치관이나 신념을 드러낸다 이런 뜻으로요. 의미와 커밍아웃의 합성어입니다. 그만큼 MZ세대가 가치관을 중시한다는 건데요. MZ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뿐인 정책으로 끝나선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